건데 변성암은 뭔가 기존의 암석이 변성 작용을 받아야 되잖아. 이때 기존의 암석은 화성암이 될 수도 있고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변성암이 또 변성 작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기존 암석이 생성 당시 조건과 다른 환경에 놓여 변성 작용을 받으면 이제 처음 환경과 달라지겠지. 그래서 처음 이로부터 그 구성 광물이 불안정해지고 그 암석 내에서 이제 새로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의 반응은 어때야 된다? 녹아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녹아버리는 완전히 마그마가 되어버리면 당연히 화성 작용이 될 테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고체 상태 부분 용역 정도 괜찮아. 어느 정도 고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광물학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 변성 작용이라고 얘기해. 그 과정에서 결과로서는 새로운 광물,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 있겠지. 그런데 이 변성 작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녹아버리게 되는 화성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통화 침식과 관련된 변질 작용과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00도 이상 또는 300메가파스칼 이상 또는 3kg 정도 될 텐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 되는 것보다는 높아야 변성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 일반적인 암석은 이 정도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 변성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정도보다 낮은 상태에서의 어떤 작용은 우리가 속성 작용이라고 얘기해. 퇴적암 할 때 배우겠지만, 자 그리고 녹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암석의 용융이 시작되는 온도가 상한선이니까 그것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범위가 있다라는 거. 이거 관련된 걸 좀 미리 보여주면은 저기 뒤에 있는데 요거. 그래서 여기 속성 작용, 그 다음에 압력이 높으면은 파쇄 변성, 그 다음에 열만 많이 주면 접촉 변성, 열 압력 골고루 다 높으면 광력 변성. 물론 이것도 스케일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저 위로 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녹아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이게 이건 거야. 이제 퇴적 또는 퇴적 변성. 그래서 여기가 퇴적 변성 작용의 하한선이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람의 용융선이자.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변성 작용의 어떤 상한선. 요 정도 넘어가 버리면 대부분 그냥 다 암석이 녹아버리거든. 감람암이 녹는다라는 것은 온도가 높아. 매우 높아. 화강암은 요 정도만 돼도 녹는데 감람암은 요 정도 돼야 녹아. 아무래도 철, 마그네슘 엄청 많으니까 감람성 나면. 그래서 요 정도가 상한선이 되겠다. 이거 같이 생각해. 자,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얘기할 수 있겠고, 변성작용의 유형은 그 원인, 요인에 따라서 크게 접촉 광력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에 따라서 광력, 국소 구분할 수 있는데, 요인에 뭐가 있는지 세 가지 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네 가지인데, 열, 압력, 유체, 그리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 열은 방사성분소 붕괴열, 그 다음에 마그마 관입, 그 다음에 열수 용액, 이런 것들이 암석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원이 될 거고, 걔네들이 결국 동일한 조성을 가지는 광물이 어떤 변화하게 만드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저때 열수가 뭘까? 그냥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이겠지. 저 뜨거운 물은 그럼 왜 생기는 걸까? 우리가 뜨거운 물을 하면은 뭐가 생각나? 지구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해저 화산, 그것도 맞아. 거기서 열수 용액 나오기도 해요. 뭐 현무암, 해양 찌갈리공이 주로 현무암이잖아. 그럼 이제 바닷물이 일부는 또 그 알을 이렇게 지구 내부로 들어가 있어. 그 안에서 이제 주위에 마그마가 있으면은 그 바닷물이 가열되겠지. 그 가열된 바닷물이 그 주위에 있는 해양 지각과 반응하게 될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게 있겠지. 온천 지하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위로 뿜어져 나오면 이제 대박나는 온천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예를 들어 화산이 이렇게 있다. 근데 비가 막 내렸다. 그럼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쭉 지구 안쪽으로 들어가겠지. 얘네들이 지하수가 돼. 근데 여기 하필 마그마가 이제 올라왔다. 그럼 여기 지하수가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가열되겠지. 이런 지하수들이 어떤 힘을 받거나 해서 이 약한 틈을 따라 이렇게 쭉쭉쭉 이제 암석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뜨거운 물이 공급되는 그런 유체를 우리는 이제 화학적 활성 유체 또는 열수라고 얘기를 해. 왜 화학적 활성 유체일까? 온도가 높은 이 지하수는 주위에 있는 광물질의 이온을 용해시킬 수 있을 거야. 온도가 높으니까 용해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화학적 활성 유체인 열수가 또 열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압력은 어떤 게 있을까? 지압력, 조종 압력, 유체 압력이 있을 텐데 이 지압력은 정암압이라고 해서 그냥 지구 내부로 갈수록 더 압력이 높아지는 데잖아. 이번 중간고사 때 그리는 거 냈었잖아. 깊이, 그다음에 X축 압력으로 잡으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 했었잖아. 지각 멘트를 매행하면서. 그래서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압력이 높아지는데 그러한 이제 것을 우리 지압력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그리고 조구적 압력은 어떤 이제 판 운동 이런 것 때문에 인장 능력, 발산력 쪽에서 인장력 잡아당기는 거라든지 압축력 불린다든지 아니면 변환단층 주위에서의 어떤 전단력 이런 것들 서로 어긋나는 힘 그런 전단력이 작용하게 되면 결국 응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압력이 가해지. 자 그리고 유체 압력은 아까 얘기했던 뭐 열수 용액이라든지 아니면 마그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암석 주위에 들어오면서 받게 되는 압력 그런 것들을 이제 유체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도 변성 반응을 일으키고 광물의 안정 영역에 영향을 주겠지. 자 그리고 그런 유체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이제 변성 요인이 될 텐데 방금 얘기했던 그 열수가 암석 주위에 가면서 변성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결정을 구성하는 이온의 어떤 치환,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모암 성분을 바꿔버리고 광물의 안정 능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시간까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 아래 보면 이제 퇴적암 또는 화성암이라는 원암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접촉 변성 작용을 받거나 열을 받거나 아니면 압력, 온도 동시에 크게 또 받는 광역 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변성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 작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자. 만약에 어떤 암석이 예를 들면 이제 화강암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균등 압력을 받으면 그냥 거의 그대로 부피가 조금 줄어들 만큼 그 정도의 이런 변화가 크게 없을 텐데 만약에 차등 압력이 가해진다면 이렇게 기존의 결정이 이렇게 눌러지는 그런 과정에서 줄무늬 구조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염리라고 얘기해요. 변성함에서 보이는 그런 줄무늬 구조를 우리는 다 뭐라고 한다? 염리라고 얘기해요. 염리는 층리와는 달라. 층리는 퇴적함에서 어떤 서로 다른 광물이 퇴적되면서 번갈아가면서 퇴적되면서 나타나는 줄무늬를 우리는 층리라고 얘기해요. 변성함에서 이런 줄무늬는 눌러져 가지고 생기는 거라서 염리가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성적인 종류 우리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있거든.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있다. 여기서 광역 변성 작용은 하면서 조산대 변성 작용, 그 다음에 해양저 변성 작용 고마워. 그 다음에 뒤에 매몰 변성 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력 변성 작용, 그 다음에 네 이전 책에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 충격 변성 작용 있고 왜 접촉 변성 작용 안 보여? 어디에 있어? 앞에 있었어. 저게 강력 변성 작용. 거기에? 아 여기 있네. 그러네. 저쪽에 있었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변성 작용들을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는데 요거 한번 보자. 자 스케일에 따라서 광역 변성, 국소 변성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광역 변성 작용의 조산대 변성 작용부터 보면 이 조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이 만들어지는 대라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돌형 경계 또는 섭입형 경계 부근에서 이런 산이 만들어진대.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판이 서로 가까워지다 보니 열 압력, 횡압력 이런 것들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이 재결정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광물이 생성되거나 변형이 일어나거나 할 거야. 이때 재결정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존에 생겨있던 암석 속 광물들이 일부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어져 버리는 그런 과정을 재결정 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재결정 작용에서 어떤 결정, 어떤 광물이 먼저 녹을까? 열을 쭉 가할 때 어떤 광물부터 녹지?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제일 마지막에 정출된 녀석이 누구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누구였어? 보헤르 반응 계열 아까 교과서에 있었던 그 그림 맨 밑에 온도가 제일 낮은 곳에서 정출되었던 녀석 있잖아. 뭐였어? 밝은 색깔의 석영, 그 다음에 칼륨 장석, K 장석, 그 다음에 배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열을 한 800도, 900도 정도 올리면은 막 감람석, 휘석, 각성석 이런 데는 잘 안 녹아. 근데 석영, 장석, K 장석, 그 다음에 배구모, 그 다음에 뭐좀 흑은모 이런 정도는 조금 녹을 수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먼저 이렇게 선택적으로 녹고 다시 굳어져 버려. 그러면서 이제 그네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약간 밝은 부분이 또 만들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재결정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해양적 변성작용은 중앙해령 열곡 부분에 열 때문에 해수랑 현무암이 서로 화학 반응하는 그런 게 아무도 해령, 열곡 이런 거는 스케일이 막 몇백 킬로미터 되잖아.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독립 변성작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몰 변성작용은 그 퇴적암이 막 다져지고 굳어지고 이렇게 힘 받아서 매몰되어가지고 매몰이 뭔지 알지? 막 뭐가 위에 쌓여가지고 이제 묻어진단 말이야. 묻힌단 말이야. 그런 걸 매몰이라고 하는데 퇴적암의 속성 작용보다는 그래도 높은 열 압력 받아가지고 약간 낮은 정도의 변성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매몰 변성 작용이라고 해요. 그 변성이 심하지 않으니까 퇴적암에서의 어떤 층이나 퇴적 구조, 뭐 습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어느 정도 보존된 채로 변성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국소 변성으로는 접촉 변성, 동력 변성, 충격 변성이 있는데 접촉 변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마그마 이렇게 관입이 쫙 일어나면서 그 주위에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 열 때문에 그런 것을 접촉 변성이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홈페스와 같은 또는 이제 규암 같은 그런 이제 광물들이 암석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다음에 동력 변성 작용은 어떤 정단층, 역단층이 일어나는 그런 힘이 강하게 작용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전단대 이런 부분에서 주로 발생이 된단 말이야. 이거는 응력에 의해서 기존의 모암들이 막 파바박 깨지고 부서져.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강력암이라고 얘기해. 여감은 여감, 아니 여감인데 걔네들이 각져 있다는 거야. 왜 각져 있냐? 여기 앞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여기 보면 얘네 둘이 지금 뾰족뾰족한데 원래 어땠을 것 같아? 얘네들 보니까 붙어 있었을 것 같지? 얘네들 이제 보면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어때? 이렇게 동글동글했을 것 같은데 여기 힘 받아가지고 여기 톡 끊어진 것 같지?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여감 같은 알갱이 큰 암석들이 큰 힘을 받아가지고 파쇄되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깨져가지고 뾰족뾰족한 것들이 있고 걔네들이 주로 단층대, 전단대 주위에 있어서 이런 것을 단층 강력암이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이 굳어지면 단층 강력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구상 구조와 앞색 구조가 나타나는 그런 그림을 좀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안구는 우리 말대로 눈이야 눈. 이건 눈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치? 약간 좀 다크서클이 심한 눈처럼 생겼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지금 색이 어때? 밝지? 얘네들이 아마 석영일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열 압력 받았을 때 먼저 녹고 반응하는 것들이 석영이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선택적으로 일부 녹아서 다시 지네들끼리 힘 받으니까 모여가지고 이렇게 쭉 벌어진 그런 이제 재결정된 모습이야. 그 모습이 눈처럼 생겼고, 그다음에 그 주위를 보니까 이렇게 막 줄무늬가 이렇게 이 눈 주위로 막 주름져 있어. 그게 불려져 있는 어떤 압색 구조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힘이 어떻게 작용됐을 것 같아? 이 그림 딱 보면 느낌. 손으로 한번 표현해봐. 이 그림을 보면 힘이 어떻게 작용했을 것 같아? 그렇지? 요렇게 작용했을 것 같지 않아? 맞지? 요렇게 작용해가지고 지금 줄무늬가 요런 식으로 나타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이제 힘의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다음에 충격 변성 작용은 운석 낙하로 인해서 어떤 국지적인 부분에 일시적으로 높은 짧은 시간에 높은 열과 압력을 받는 거야. 그럴 때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석영 같은 것들은
코의 사이트와 같은 그런 이제 높은 열과 압력에서 생성되는 그런 이제 작용이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충격 에너지 때문에 여러 겹의 변형된 염리가 또 조밀하게 형성되는 그런 케이스도 발생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변성작용 종류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변성암의 종류, 실제로 암성을 한번 들여다보자. 자, 변성암과 퇴적암 이제 뚜껑 한번 열어볼래? 변성암과 퇴적암 표본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더 그래 하품도 나오고 잠을 깨가 됐는데 돌만 쳐보면서 잠을 깨보자. 자, 첫 번째는 접촉 변성 작용 한번 볼 거야. 우리 책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소개한다? 홈펠스부터 소개한다. 이 홈펠스의 모함은 뭐라고 해? 홈펠스라는 변성암은 뭐가 어떤 작용을 받았을 때라고 하나?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아야 돼. 누가? 쉐일이 맞아. 그래서 퇴적암의 4번 쉐일 요거 한번 꺼내봐. 쉐일하고 얘가 열받아서 구워지면 뭐가 된다? 변성암 1번에 해당하는 홈펠스가 되더라는 거야. 얘가 되는 느낌 혹시 좀 다가와? 서로 이렇게 결합이 돼? 비슷해? 쉐일을 만져보면 어때? 입자가?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지만 쉐일이 어때? 되게 좀 곱지 않아? 쉐일의 표면을 느껴보면은 쉐일은 그 점토 같은 거 입자가 256분의 1보다 256분의 1mm보다 작은 그런 점토 이런 것들이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면 쉐일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홈펠스도 그래서 표면이 엄청 거칠진 않아. 자, 지금 홈펠스 표면 한번 살 만져보면서 느껴보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규암 한번 보자. 규암은 어때? 어떤 암석이 어떤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래? 사암이 접촉 변성 맞아. 그래서 퇴적암의 2번에 해당하는 사암과 그 다음에 변성암의 9번에 해당하는 규암을 한번 보내보자. 자, 얘네 둘이도 한번 표면을 만져보고 눈으로 봐봐봐. 아까 전에 만졌던 이암과 쉐일과 홈펠스 비교해보면 표면이 어떤 것 같아? 비교해보면 3 규암이 이암 홈펠스보다 어떤 것 같아? 좀 더 거친 느낌이 들지? 그리고 실제로 너희 손을 좀 꽤 문대보면은 약간 손톱으로 긁어내 해보면은 모래 알갱이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어. 실제로 얘들은 모래거든. 모래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접촉 변성 작용의 예시인 사암과 규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암이라고 하는 모래들이 이게 서로 보이게 되면은 그 사이사이에 공그 구멍이 있을 거야. 그 사이사이에 이제 실리카 같은 그런 규산염 물질들이 채워지고 그 전체가 이제 열 때문에 살짝 녹고 다시 굳어지는 그런 재결정 작용을 받아서 이 규암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 재결정화하는 광물 입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서로 맞닿게 되면서 마치 화성암에 가까운 모습으로 관찰이 된다고 해요. 근데 원래 그 퇴적 입자, 지금 규암의 경우는 원 퇴적 입자가 4몰이잖아. 그것에 희미한 윤곽이 나타난다. 비록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암의 표면을 보면은 약간 모래 알갱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규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래 알갱이가 결국은 그거야. 석영이야, 석영. 석영 장성류들이 풍화 침식에 강하고 그래서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노래 들었던 대리암. 이 대리암은 아까 노래 가사 중에 기억나? 대리암은 뭐 이제 산성, 염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만들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대리암은 석회암이 모암이기 때문에 그렇다. 둘 다 CaCO3잖아. 그래서 석회암과 대리암도 한번 꺼내보자. 석회암은 퇴적암 7번, 대리암은 변성암 10번. 요 둘이 꺼내보면 이 대리암 또는 석회암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인데 얘는 화학적 퇴적암 또는 유기적 퇴적암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탄산염 물질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조개 껍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굳어져가지고 석회암이 되는 건데 석회암 침전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얘네들이 뭐 열 받아서 접촉 변성 작용을 받으면 이렇게 대리암이 되더라. 자, 그리고 이렇게 대리암은 서로 촘촘하게 맞물린 조립 이 결정질 당에서 입자. 결정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미경으로 봤을 때 입자들이 알갱이 잘 결정으로 성장해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대리암도 마찬가지로 열받으면 재결정 작용 진행되는데 이때 퇴적암의 어떤 성층면이나 화석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라진다고 하네. 이렇게 높은 열받으면 기존의 어떤 층이라든지 아니면 화석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대리암과 규암을 이제 멀리서 본 거, 현미경으로 본 걸 둘 다 나눴어. 이 둘의 공통점 한번 얘기해 보자. 대리암의 평면 현미경 모습, 규암의 평면 현미경 모습.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편하게. 동글동글 뭔가 있다, 알갱이가 있다, 맞지?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또 밝은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다. 맞아? 그래. 그건 이제 평광 현미경의 어떤 평광 현미경을 봤기 때문에 과학적 성질인 것 같아. 그래서 규암은 아까 얘기했지만 주로 석영이잖아. 그래서 이 알갱이들 다 석영이고 이 열 때문에 변성작용 받아갖고 그래서 녹았다가 재결정화되면서 서로 이렇게 막 나갔다가 같이 모유줄 모여 있어. 그다음에 대리암도 마찬가지로 CaCO3 그 석회 입자들이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서 이렇게 알갱이 쳐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네들은 CaCO3고 얘네들은 SiO4 석영일 거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생긴 것들 말이야. 이게 뭐냐? 입자가 잘 발달해 있다는 거. 입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입자가 잘 보인다는 거. 그다음에 변정질은 변성작용을 받은 결정이라는 거야. 이 결정 하나하나가 다 변성작용 받았다라는 그런 거. 이제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조직을 입상 변정질 조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접촉 변성 말고 광역 변성 작용을 받은 암석들 한번 보자. 이 광역 변성하면은 고온 고압 상태에서 새로운 온도와 압력 조건을 맞는 그런 광물들이 만들어져. 새로운 광물이 생겨난다. 또는 광물이 크기가 커지는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게 돼. 또 흑음모, 백음모와 같은 판상 광물은 압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란하게 배열돼서 줄무늬 모습을 보인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염리라고 얘기해. 그래서 변성암에서 보이는 줄무늬를 우리는 염리라고 부르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변성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에 따라 전파암, 천매암, 편암, 편마암 순으로 이렇게 바뀌거든. 요 네 개 우리 책에 표본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자. 먼저 전파암부터 한번 볼까? 전파암 한번 보자. 아까 전에 요 쉐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낮은 정도의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전파암이 되는데 전파암은 옆면을 살짝 보면은 이렇게 약한 줄무늬가 보일 거야. 그래서 쪼개지는 듯한 느낌의 뭔가 줄무늬 같은 게 보인다. 맞나? 전파암 옆에 보면 어떤 거 같아? 저 줄무늬 같은 거 보여? 살짝 쪼개짐이 한 방향으로 척척 나 있는. 확인되나? 근데 전파암은 그게 강하지 않아. 천매암 한번 볼까? 3번 변성암 3번 천매암 보면 확실히 좀 보이지? 줄무늬 같은 게 좀 눈에 잘 보일 거라 생각해.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성작용을 더 세게 받는다 하면 이제 편암이 되는데 6번 화강편암 한번 볼래? 6번 화강편암. 화강편암 보면은 여기 약간 어둡고 밝은 부분이 이렇게 눈에 확실히 좀 뭔가 구분이 되는 느낌이 들 거야. 그리고 약간
자기들 같은 색깔인 애들끼리 좀 서로 모여서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쭉쭉쭉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리고 각 입자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눌러서 동글동글한 모양이 아니라 약간 좀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자. 지원이 분명히 보고 있나? 같이 하고 있는 거 맞나? 다 보고 보는 거야. 분명히 같이 보고 있어. 내가 지금 1, 2부 계속 보는데 저 화면만 보고 있었어. 뭐 보고 있는데 다 찾아왔지? 진짜 변호사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편암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제 광물 입자들의 어떤 이제 눌러진 이런 것들 염리를 볼 수 있고 편리 조직을 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편마암 한번 보자. 편마암 7번 편마암. 사실 편마암에서 나타나는 편마 구조는 이렇게 작은 스케일에서 좀 보기는 힘들어. 편마 구조를 사실 학교 밖에 나가면 바로 볼 수 있거든. 요런 거 봐봐. 우리 이런 것들 많이 봤지? 주위에 보면 되게 흔하거든. 이 하얀 색깔 띠를 쫙 이루고, 그 다음에 검은 색깔 쫙 이루고, 그 다음에 흰 색깔도 쫙 이루고. 우리 밥 먹고 오늘 점심 먹고 나와서 그 옆에 보면은 돌멩이 쫙 깔려 있단 말이야. 급식소 라인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늘 변성함에서 요 편마 한번 봐봐. 그러면은 이런 편마 구조 분명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스케일이 뭐 수센치 정도로 또는 수미터 정도로 큰 스케일을 구조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케일이 수센치에서 수미리 또는 평균현미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그마한 텍스처 그런 이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편마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스케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에서는 사실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다 보니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서 이 흑운모 같은 그런 이제 유색 광물들이 녹았다가 같이 지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줄무늬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확실히 좀 이게 물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편마암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5번 흑운모 편암 같은 것들을 봐도 여기 보면 이제 확실히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지. 애초에 흑운모 자체가 판상 구조이기 때문에 잘 쪼개짐이 나타나는데 이런 흑운모 편암은 더 이렇게 눌려져 꾹꾹 더 눌려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옆으로 쪼개지는 모습 잘 보이고 염리가 보인다. 이게 힘 좀 쏟아지겠는데? 아 벗어지 너무 심해. 다시 심해. 자 그래서 이렇게 편마 구조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흑운모 편암 같은 거 편리 이렇게 얇게 쪼개지는 면들 보이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편리라고 얘기해. 아까 층리랑 별개의 어떤 쪼개진 변성하면서의 쪼개지는 편리라고 한다. 자 그리고 미그마 타이트라는 애가 있어. 이름 보니까 뭔가 마그마처럼 생겼잖아, 그렇지? 그래서 미그마에다가 무슨 타이트 붙여진 건데 얘는 뭐냐면 그 변성작용과 화성작용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밝은 그 대분모, 석영, 그 다음에 K장석 얘네들이 먼저 녹아버렸어. 꽤 많이 녹았다가 다시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밝은 부분이 우세한 영역을 우리는 우백질부라고 하거든. 우백질부가 이렇게 뚜렷하게 크게 나타나는 높은 온도에서 화성작용과 변성작용의 경계에서 석영장석이 먼저 이제 녹아버려서 굳어 재결정 작용 때문에 커진 거야. 그래서 우백질부가 부분적으로 응용되었다가 굳어져서 이렇게 큰 조립질로 나타나는 그런 암석을 우리는 미그마 타이트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뭐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표본이 직접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다 직접 만져보고 보고 할 수 있었어. 자 그런데 아쉽게도 없는 게 있어. 이 녹색 편암이 없어. 녹색 편암. 녹색 편암은 뭐냐면 요 변성작용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고철질, 철마그네슘 함량이 풍부한 이 현무암, 이 열과 압력, 광역 변성 작용을 받으면 새로운 광물인 녹염석과 옥리석이 생겨나.
이 녹염석, 녹리석은 녹색을 띠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암석이 녹색을 띠면서 약간 이제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편암, 녹색 편암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그리고 이 녹색 편암이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각성암이 있단 말이야. 각성석이 함량이 매우 높은 암석을 각성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녹색 편암, 각성암이 돼. 그리고 현무암은 사실 지구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지구 내부에 이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을 때 이 현무암이 저렇게 많이 바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주로 변성 작용을 받아서 많이 만들어지는 암석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변성상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이거는 참고해. 이건 참고하면 될 것 같아. 그냥 강의자를 넣어놓을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배울 내용이 바로 변성상인데 이거는 어떤 온도, 어떤 압력에서 주로 생겨나는 암석의 종류를 생각해가지고 구역을 만들었어. 이 페이시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200도보다 아래, 그 다음에 3kW 또는 300메가파스칼 그것보다 더 낮은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변성 작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 그래서 여기서는 속성 작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즉 어떤 꾹꾹 눌려지고 다져지고 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요쯤부터는 우리가 변성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저변성. 그 다음에 여기는 저압 고온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저온 고압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점점 갈수록 이제 뭐 중온 중압 그 다음에 고온 고압 변성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 차이는 이해되겠지? 그리고 그 정도의 온도 압력에서 주로 생겨나는 게 요 정도는 불석이라는 광물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요 정도는 프라나이트 펌펠리아이트라는 암석이 만들어져.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현무암이 이제 변성작용 받아서 녹염석, 녹리석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연비가 발달하는 녹색 편암이 만들어지고, 이거 화질 꽤 좋은 건데 크게 보면은 여기 이런 줄무늬도 보이고 녹색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녹색 편암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열 압력 받으면은 이제 가넷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콕콕콕 박혀 있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이 다 가넷들이야, 성류석. 그리고 여기 줄무늬 이제 편리 구조가 연비가 제대로 보이잖아. 그래서 각성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열 압력 받으면 이렇게 백리망상. 얘네들이 다 성류석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백리망상 만들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온도 압력이 쭉 높아지는 이 방향이 아니라 온도보다 압력의 증가가 더 큰, 즉 섭입대 부근에서는 이렇게 사문석과 같은 푸른색을 띠는 광물이 주로 많이 있는 이 암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색 편암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 콕콕 박혀있는 이런 것들 다 성류석이에요. 그래서 압력 높으면 성류석 만들어져요. 어쨌든 여기 청색 편암 3.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에클로자이트 3. 이것도 다 성류석이에요. 그래서 성류석 가넷이라는 녀석이 꽤 그 변성 광물로서 되게 유용한 그런 광물인데, 어쨌든 이 에클로자이트라고 하는 것은 Mg석, 성류석, 남정석, 서명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높은 압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암석인데, 걔네들 이름을 따서 요 정도 온도 압력에서는 에클로자이트 만들어지잖아, 그지? 해서 이제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야, 에클로자이트.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성상 총 8개 있거든. 이거 당연히 외워줘야 된다. 이건 변성 작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성상을 알면 변성작용 당시의 온도와 압력을 추정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어떤 온도 압력에서 그러한 변성 광물들이 주로 만들어서 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녹색 편암상, 각성암상, 백리암상 요 라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것 따라서 쭉 바뀌는 거야. 그리고 청색 편암상, 에클로자이트상은 일반적인 지구 환경이 아니라 어느 환경? 압력이 더 크게 높아지는 이 섭입대 부근에서의 환경일 때 저런 변성암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려고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전에 요거 한번 참고해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쉐일이 저변성 받으면 전파남, 그 다음에 중변성 받으면 천매암,
그 다음에 고변성 받으면 편암, 폐암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중 내지 고변성을 받는 과정에서 저변성에서는 녹리석, 녹염석 이런 것들 만들어져서 녹색 편암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변성 정도에서는 남정석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고변성에서는 규선석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석류석이 이 정도에서 잘 만들어져. 저때 남정석, 규선석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이 알루미늄 광물이 있거든. Al2O3 이런 알루미늄 광물이 있는데, 이 알루미늄 광물들이 특이하게도 동직 이상체야. 그래서 온도 압력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이나 구조를 가지는 동직 이상 개념 알잖아. 화학식 똑같은데 온도 압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거야. 뭐 다이아몬드와 흑연처럼.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홍주석의 형태로 있는데 압력이 좀 높아지면 남정석. 얘도 약간 푸르거든. 그래서 아까 전에 청색 편암이랑 남정석도 있어. 그리고 더 온도 압력이 같이 높아지면,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도 높아지면 규선석이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 규선석 있잖아. 그래서 남정석이나 규선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 광물의 변성 정도를, 암석의 변성 정도를 나타내는 광물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석류석은 계속 내가 강조했듯이 그 이제 주요 변성 광물. 자,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요 자료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딱 우리 교과서에서 썼던 그 이미지를 바꾼 것 같아. 우리 책에 보면은 요거 있잖아. 요거랑 똑같지 않아? 맞지? 여기서 한글로 바꾸면 이거잖아. 그래서 요 원 자료를 가지고 와.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속성작용 부분이고, 여기가 불속성. 우리 책에서는 요거 치사하게 안 알려줘. 되게 궁금하게 만들지. 이 동그라미 그럼 뭘까요? 요게 아까 얘기했던 프레나이트 펌펠리아이트다. 그래서 PP라고 하거든. PP. 그리고 여기 녹색 편암 엠피볼라이트가 각성암, 그리고 그래뉼라이트가 백미밤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루시스 청색 편암 에클로자이트가 에클로자이트. 여기는 자연상에서 이런 환경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 알았지? 그래서 흰색이고, 여기도 홈페스트. 그래서 1, 2, 3, 4, 5번이 주로 판구조적인 환경에서 어떤 영역이 있지 살펴보면, 이 1번은 열만 많이 받는 데잖아. 압력은 거의 그대로. 그래서 접촉 변성 작용 받는 그런 영역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스테이블 컨스턴트, 어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육지 환경일 때 그냥 지구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 압력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성상이 변성상들을 통과하게 되겠지, 깊어짐에 따라. 3번도 비슷해. 3번은 화산 활동이 좀 일어나는 그런 지역. 4번은 3번이야. 미안. 2번이 그거다. 온도가 높은 방향으로 가잖아. 그치? 온도가 높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화산 활동이 있는 지역. 3번이 그 약간 충돌형 부분, 콜리저널 마운틴 벨트, 어떤 충돌대 산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대. 그 다음에 4번이 일반적인 그 안정적인 그런 육지 환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한데, 이 5번이 바로 여기 영어로는 accretionary prism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프리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여기야. 프리즘 모양. 삼각형 모양. 여기가 바로 부가체거든. 부가체, 한글말로 부가체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섭입이 일어나는 영역 있잖아. 그 섭입된 부분에서 이제 높은 온도 압력을 요 영역을 보는 부가체라고 얘기해. 또는 요거 합쳐서 말하는 거. 어쨌든 여기 높은 온도도 물론 조금 높긴 하지만 압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고온 저압 변성, 그다음에 중온 중압에서 고변성, 그다음에 저온 고압 변성. 저온이라고 하긴 온도는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게 마지막이거든. 요거만 빨리 보고 넘어갈게.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야. 이 자료가 괜찮아서. 자, 보면 우리 A 라인 한번 볼게. A 라인이 바로 아까 여기 있던 섭입된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의 숫자를 보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좀 제일 눈에 띈다. 그치? 1, 2, 3, 4. 1, 2, 3, 4가 뭐야? 지올라이트, 그 다음에 플라이트, 블루시스트, 청색 편암상, 에클로자이트 상이야. 그래서 요 라인을 쭉 보니까 지올라이트, 펌플리아이트, 블루시스트, 에클로자이트 딱 섭입된 요 영역에서 1, 2, 3, 4 요 라인 지나잖아. 맞지? 그 다음에 B 라인 한번 보자. B 라인은 여기 화산활동 지역, 볼케닉 아크란 말이야. 그래서 요 라인을 보면은 포함되어 있는 번호가 약간 1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까지.
근데 7번은 6번은 그냥 중간 애매하니까 넘어가고 결국에는 여기 1번, 5번, 6, 7, 8에서 1번 여기 B 라인 쭉 봐봐. 1번 그 다음에 2번은 애매하게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2번 그 다음에 3번 5번 그 다음에 여기 7번 그 다음에 8번까지 나타나잖아. 그래서 B 라인과 요 포함되어 있는 숫자 비교해 보면은 얼추 맞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C 라인 보면은 C가 여기 동그라미 4번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컨스턴트거든. 그래서 비활성 대륙 또는 안정 대륙이라고 하는 이 뒷부분을 보면은 1, 2, 5, 6, 4가 있어. 그래서 1, 2, 이제 C 봐야지. 1, 2, 5, 6, 6이 요거 7, 그 다음에 4, 에클로지 4, 여기까지 맞나?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이 두 자료를 좀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성 작용이 이 판 구조 환경에서도 일어나는 영역까지 비교해 보면서 좀 더 높은 완성도로 이해를 해줬으면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변성함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 퇴적암 생성 해보도록 하자.